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추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3 중앙위원회가 희생자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의회도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과 재심의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계급이기 때문에 희생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보수단체가 정부에 민원을 내면서 시작된 재심의 논란. 국무총리 소속 제주 4.3위원회의 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부는 재심사 규정을 만들어 민원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위원들은 특별법 정신에 역행한다며 정부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희생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심사 소위에서 검토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 소위의 위원들을 대폭 교체하지 않는 한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겁니다. 도의원들도 원희룡 지사가 재심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부 차원의 논의가 중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의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의 전제가 된다면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IP가 오지 않더라도 재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VIP가 오는 거에 대해서 재심사하고 연기해서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거래한 적 없습니다. 아니 혹시나 저희들은 혹시 그럴까 봐서 우려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전제로 희생자 재심의를 추진해온 입장이어서 재심의 논란이 올해 4.3 추념일 행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신제주 지역은 이미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이죠. 신라 면세점에 이어 롯데 면세점이 들어서고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까지 추진되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빠르면 오는 6월 롯데 면세점이 들어설 롯데시티 호텔 앞 도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출퇴근 시간 차량 속도가 시속 7km 이하로 떨어지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입니다. 출퇴근할 때 이 사거리가 너무 막히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교통 지옥처럼 느껴지고요.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롯데시티 호텔 주차장에 동시에 세울 수 있는 관광버스는 6대. 지난 2011년 교통역량평가 당시 하루에 40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인근 신라면세점에 최대 200대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크루즈가 들어올 때는 20대 이상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대기 차선이 지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변 가로가 거의 마비 수준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00m 이내에 추가 주차장을 확보를 했으며 그거와 더불어서 컨설턴트의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물을 증축하면서 주차장을 늘린 신라 면세점도 사정은 마찬가지. 재작년 교통역량평가에서는 하루에 관광버스 140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 수용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해마다 50% 이상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속도를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신라와 롯데면세점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38층짜리 쌍둥이 빌딩인 드림타워까지 들어서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신제주 지역에 분양형 호텔까지 잇따라 들어서면서 교통 혼잡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관리 보전 지역이 재정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부터 지정 고시된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 보전지구를 현실 여건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 보전지구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68%인 관리 보전지역 1200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 해군기지 관사 문제를 해결하자며 강정마을회가 제안한 주민 찬반 투표를 제주도가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에 공문을 보내 군 관사 건립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도지사가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국방부가 행자부와 협의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인허가가 모두 끝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마을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며칠이 지났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이 교복을 받지 못해 사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복을 공동 구매하면서 빚어진 일인데 뚜렷한 대책이 없다 보니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그러나 교복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아 당분간 신입생들은 사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 벌어진 학교 현장. 2, 3학년은 교복, 1학년 신입생들은 사복을 입고 학교를 오고 갑니다. 개별적으로 교복을 사거나 물려받은 1학년들도 뒤섞여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학기 초부터 혼란스러운 상황. 학기 초라 아이도 그렇고 학부모도 예민하잖아요. 아이들 관계도 그렇고 또 담임도 이런 어떤 분 만날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다들 다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교복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올해부터 학교별로 교복을 공동 구매하면서 신입생 배정이 끝난 1월 말에야 교복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를 선정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결국 노영준과 김영중 등 7개 중고교 신입생들이 교복 없이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대부분 다음 주쯤이면 교복이 나오지만 2개 학교는 제품이 불량하다며 업체를 다시 선정하기로 해 언제쯤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계약할 때 우리 교육청 계약팀 같은 데서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입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물량이 제대로 납품이 안 될 것 같으면 5월 1일부터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선 학교는 물론 교육청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올여름 하복 구매는 물론 내년 신입생 입학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네,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 있는데요. 다행히 바람도 잦아들면서 체감온도도 크게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한편 정월 대보름인 오늘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달 뜨는 시각은 성산을 기준으로 저녁 6시 11분이고요.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밤 12시 36분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북동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도에서 3도, 낮 기온은 5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어제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4도에서 7도가량 밑돌겠고요. 그나마 남부 지역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7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성판악과 윗세월은 모두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섬 지역의 현재 기온 2도에서 3도, 낮 기온은 6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은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비양도 서쪽 63km 해상에서 삼치와 가오리 등 잡어 3톤을 잡았지만 조업 일제는 500kg을 줄여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각종 내부 비리와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도 조직의 보신에만 혈안이 됐다며 제주도는 도민 공론화를 통해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감사원이 지난해 진행했던 JDC에 대한 감사에서도 비리 9건을 적발하고도 기관주의 조치만 내린 것은 봐주기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